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순오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계속 그 동의보감의 뇌경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뇌경편의 그 진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진액이 몸에 불필요한 진액이 돼서 네. 이게 몸에 남아 돌았을 경우에 그게 담음으로 진전이 되거든요. 아, 진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네네. 예, 그래서 담음이라는 것이 네. 거의 수백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걸 현대인들이 이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네. 동의보감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 이 진액이라는 게 너무 넘쳐도 안 좋고 네. 또 모자라도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 돌았을 때 네네. 넘쳤을 때 네. 그게 이제 담이나 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담음 이게 사실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담에 걸렸다, 네. 몸에 음기가 많다 이러면은 네. 뭔가 여러 가지 질병이 좀 원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우리가 그 소개했던 진액은 네. 음식물이 일단 위장에 들어와서 음.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5가지 액체를 진액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음식이 오랫동안 위장에 머물면 네.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습이 생기는 것이 그 습이 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5가지 액체를 주관하는 주장기가 비장하고 신장인데 신장. 예. 그 5가지 액체가 뭐 간에서 나오는 간이 주관하는 눈물, 심장이 주관하는 땀, 네네네. 비장이 주관하는 침, 네. 그다음 위액, 소화액 위액,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폐에서 주관하는 콧물, 신장에서 주관하는 골수 네네. 액들이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진액이라 그랬는데 아, 예.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 담음은 신체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진액과 관련된 네네. 병리 상태로 보거든요. 이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네네. 몸 안에 쌓였을 경우에 네네. 예. 그래서 신체 내부의 기와 혈의 흐름이 평소에 원활하지 않거나 네네. 또는 뜨겁고 차가운 거 이게 조절이 잘 되질 않고 네. 또는 기가 이렇게 약해서 또는 피가 모자라서 네. 약해진 경우 네네. 또는 장부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 체액의 순환, 이 액체의 순환과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로 네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거는 진액이 결국은 열을 받아갖고 걸쭉해지고 흐려진 거를 담이라 그러고요. 아, 걸쭉해지고 네. 예. 이 담이 끈적끈적한 걸쭉한 것이 전신을 돌면서 별의별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폐에 이게 쌓였을 때는 기침, 가래, 천식 같은 네. 호흡기 증상들을 유발하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혈액 순환이나 림프 청소하는 림프 순환들을 방해하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기운도 없어서 무기력감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열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아서 네. 두껍고 끈적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담이라 그러고요. 보통 우리는 담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폐에 쌓이면 이게 뭐 가래 같은 게 네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가래 뭐 이 정도를 담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유형의 것들은 가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가래 예.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무형의 것도 담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운동하거나 잠을 잘못 잤을 때 나 네네. 담 걸린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 담도 같은 담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네.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가슴에 뭐가 웅얼해지고 있죠. 막 뭉쳐 있는 거 우라병 있죠. 같이. 네, 그랬을 예. 때는 뭐 사진 찍어도 안 나오지만 네. 그것도 담의 응결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밖에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담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네. 담음에서 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네. 음이 무엇이냐면, 네. 음은 비위가 약했을 때, 아. 예를 들면 비위가 약했을 때 마신 물이 네. 맑은 상태로 소화되지가 않고 명치 끝에 머물거나 네. 옆구리 쪽으로 몰리거나 또는 기가 다니는 경락으로 들어가거나 했거나 네. 또는 방광으로 그게 몰렸을 때는 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담이라고 하는 거는 전신을 잘 돌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네.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래쪽, 몸의 아래쪽에 축적이 돼서 만성 통증이나 두통, 뭐 관절의 이제 통증, 그죠? 공장의 네네네. 기계에 습기가 차면 안 돌아가잖아요. 녹슬어서 돌지 녹슬고.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음도 하체 쪽에 척추를 비롯해서 관절에 이게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하체 부종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습이 쌓여서 나중에 그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통증으로 갔다 그러면 통증까지. 이제 습이 음으로 발전을 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 음은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잘 돌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몸 안의 기운이 결국은 약해졌을 때 네네. 몸이 차가워지고 약해졌을 때는 돌릴 힘이 없는 거죠. 없네. 그래서 그 진액이 네네. 음이 돼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제 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가 돼 있는 네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네. 거네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담이나 이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것까지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현대인들은 그냥 첫 번째 진액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증상들을 간과하고 그냥 그쵸. 지내다가 네. 담음까지 진행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불편함이. 네. 그래서 이게 담음이 예를 들어서 상부를 공격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인체의 상부를 공격했을 때는 머리 쪽에 어지러움이나 두통도 오고 네네. 안면 홍조도 이것 때문이고 네네.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입과 눈 주위가 자꾸 떨림이 찾아오고 네. 그리고 입 안에 치아나 잇몸 질환 오는 거. 네네. 그다음에 목이 막히고 불편해서 막 뭐 가래 같은 게 있는데 뱉어도 나오지도 않고 네네네. 삼켜도 넘어가지도 않는 거. 네. 그다음에 머리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 끈적끈적한 게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아주 원인이군요. 네. 그럼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액이라는 거를 먼저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뭐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감정에 따라서.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땀을 잘 안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습관이나 생활화가 되면 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그 흘린다든지. 5가지 진액은 우리 몸에 예. 꼭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할 때는 예. 나중에 담음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담음이 만약에 아까 인체 상부를 공격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 예. 만약에 가운데 배에 중부의 있는 위치를 쪽에? 놨을 때는 보통 소화계통이잖아요. 네네. 트림이 나오고 신물도 나오고 네네네. 명치 끝이 쓰리면서 그리고 구역질까지 나오고 딸꾹질 이것 전부 담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증상이면 나 위가 안 좋은가 봐. 그냥 네네.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네. 그 위에 이제 담음이 쌓인 케이스예요. 위에 담음이 쌓이면. 네. 네네. 그다음에 가래도 끼고 예. 그다음 왼쪽 가슴이 좀 싸늘하면서 통증까지 오고 괴상한 꿈도 자주 꾸면서 그래요? 꿈까지? 이게 이제 심장을 공격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 명치 끝에 얼음이 있는 듯 차가운 느낌이 있고 예.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서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들 예. 그리고 누가 막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무섭고 잠도 막 악몽 같은 거 꾸시고. 네네. 예. 그리고 숨이 자주 차게 되고 네네.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심장, 위장 이런 데를 공격하는 케이스예요.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네네. 그 뒤에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공격했을 때, 하체를 공격했을 척추 때. 및 하체를 공격했을 때는 네. 발목이 시큰하고 약해져서 자꾸 발목이 자주 삐거나,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허리 통증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다음 예. 팔다리 관절 통증, 이게 류마티스의 주 원인이 이 담음이에요. 네네. 차가운 그 담음이 쌓여서 돌지 않고 고여 있을 때 류마티스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양방에서는 이 류마티스를 자가 면역 질환으로 네.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적으로 알고 예. 공격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원인을 담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관리를 하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척추 가운데 손바닥 크기만한 얼음같이 차면서 통증이 있는 거. 네네. 그다음 윗등이나 뭐 이런 중간 등에 네.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 같이 차게 느껴지는 것들 전부 부분이 그렇게 차게 느껴져요. 네, 전부 이 담음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온몸에 뭐 스물스물 벌레 기어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거 가끔 느낄 수 있죠. 네, 대장으로 이게 갔을 때는 네. 변이 당연히 막히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갑자기 생리가 끊기거나 네. 그다음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하는 것들 있죠. 있죠. 어렸을 때 경기하는 네, 아이들 좀 이건 있잖아요. 다 담음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액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5개의 진액이 담음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질환을 지금 야기시킨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보통 이제 양방에서는 이런 질환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증상이나 원인에 대해서.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증상이나 원인들이 거의 담이나 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네. 눈치를 챌 때 예. 이게 진액에서 담음으로 발전한다 해서 첫 번째 주 이제 평균 증상이 뭐로 나오냐면 예. 내가 평소에 체력이 괜찮았는데 네. 기력도 왕성하고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살이 좀 빠지면서 예. 장 속에서 뱃속에서 물이 담음이니까 이제 네. 물 기운하고 끈적끈적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평소보다 전에보다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자주 난다. 네네. 이러면 이게 담음으로 발전을 하는구나라고 눈치채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네. 가만히 있는데 배고픈 꼬르륵이 아니라 물차름 꿀렁꿀렁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자주 진행된다 그러면 네네. 빨리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담음을 오. 없애는 치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우리가 증상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당연히 상부 공격했을 때는 머리 네. 쪽이 자꾸 아까 자주 두통 있다고?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온다 그러면 네. 이거는 담음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리 쪽에선 당연히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네네. 이건 반드시 빨리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 공격했을 때는 숨이 자꾸 차는 거예요. 네네. 내가 평소에 계단을 올랐는데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숨이 차거나 또는 언덕 같은 데 오르는데 숨이 찬다거나 또는 비행기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네네. 이제 고산증이 자주 빨리 온다거나 이러면 내 몸에 담음이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담음이 없는 정말 네. 깨끗하고 건강한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안 나타나요? 네, 없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죠. 높은 데 올라가도 네네. 그냥 공기 좋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안 아프던 다치지도 않았는데 네네.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네네. 또는 냉기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부분. 네네. 어떤 분들은 무릎 밑에가 자꾸 시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나이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음이 오래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데 손가락 같은데 이제 노인분들이 자꾸 붓고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담음으로 진행됐구나라고 눈치채고 진통제나 항생제로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담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담음이라는 거를 치료를 받으면 이게 훨씬 호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네, 생활습관이라든지 무식습관. 근데 이게 담음까지 간 거는 오래 진행된 거야. 그렇죠. 만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상 진액이 잘못돼서 이게 넘치거나 모자른다가 나중에 이게 오래돼 갖고 이게 끈적끈적하게까지 되거나 또는 차가워서 완전 더 맑은 물이 된 케이스거든요. 끈적끈적한 건 담이고 더 맑은 물이 된 거는 이제 음인데 요까지 갔으면 생성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단번에 무슨 진통제 먹고 단번에 통증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거를 그동안 만들었던 히스토리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하면 평균 4개월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한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하신 거예요? 이 담음 같은 경우에도 뭐 침 치료 이런 거 첫 번째는 하나요? 음식 치료고요. 음식이 첫 번째 생활습관 관리예요. 왜냐하면 치료받으면서 치료는 맨날 못 받잖아요. 그렇죠. 맨날 생활 습관에서 잘못하면 치료보다 잘못된 습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 바꾸는 거 첫째. 그다음에 뭐 침, 뜸, 한약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럼 원장님한테 이런 문제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가이드도 주시나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로.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을 알고 그 환자분이
그 원인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드리고 네. 자기 생활 습관 바꾸는 걸 첫 번째로 하고요. 그게 네. 되지 않으면 네. 그냥 평생 치료하고 다시 나빠지고 치료하고 맞아요. 나빠지고 계속 그러다가 반복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우리가 과학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네. 병원에 환자들이 가득 차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음식 습관, 생활 습관 바꾸기가 네네. 4개월을 지속하는 분들이 많지 쉽지 않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스의 제이슨 원장님 모시고요. 담이나 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까 앞에서 담음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호 원장님과 함께 담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몸에 진액이 넘쳐날 경우에 이게 밖으로 이제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경우에 이게 담이 되거나 음이 돼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담이나 이 음에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셨어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 13가지 정도를 예.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빨리. 네. 우리 한의학 이론 중에 십병구담, 괴병다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십병구담이란 말은 10가지 병 중에 네. 9가지는 전부 담으로 인한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요. 네, 예. 거의 뭐 질병의 원인이 모든 담. 질병의 원인이 담이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네. 예. 그리고 괴병다담이란 말은 예. 괴상한 병, 괴상한 병? 예를 들면요? 난치병을 포함한 고치기 힘든 병들 있죠. 네네, 이상한 네네, 병들. 네네. 그런 병들은 전부 다 담이 많은 인해서. 거다. 네, 담이 많은 거로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네네. 오래된 병, 크로닉 만성병들은 거의 담음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담음으로 생긴 병은 네. 갑자기 죽지는 않아요. 이게 사망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예. 발단이 될 수는 있지만, 네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네, 예. 오랫동안 앓는다라는 게 담음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네요. 예. 그 생활습관 바꾸면서 우리 전문가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네네. 빨리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담음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일음이라고 해서 이게 넘칠 일자거든요. 예. 음이 넘치면 이 물기가 팔다리에 몰려 있어갖고 네네. 땀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예. 몸이 무겁고 아픈 것. 찌뿌두두하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포함되나요? 예. 하체 쪽이 무겁고 아프기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거라 동의보감은 이 이름 같은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처방이 한 몇 가지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는 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옆구리 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물이나 담음이 몰려갖고 이거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을 때 통증이 옆구리로 와요. 그러면 이게 현음이 쌓였구나라고 보시고 이것도 이 물을 빼내는 처방이 또 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지음이라고 있는데 지음은 물이 횡격막 위에 있어갖고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가빠지면서 이게 눕지를 못해요. 누우면 누워 있으면 너무 답답해지고요. 몸이 전부 부은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지음으로 분리해서 처방이 또 따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이라고 해서 복은 이제 숨을 복자인데 숨어 있는 거예요, 물이? 네, 물이 가슴 안쪽에 있어갖고요. 그득해서 이게 토까지 하게 돼요. 속 안에 차가. 그리고 당연히 숨이 찰 거고 기침도 하고 열이 그럴 경우에 염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열은 느끼지만 오한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허리나 등 쪽이 당연히 아프고 이게 물이 넘쳐나니까 이제 눈물까지 나오고 몸이 자꾸 떨리는 현상이 나오죠. 이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심해지네요. 복음. 그다음에 풍담이라 그래서 이건 풍은 이제 풍선이 그 공기가 가득 차서 부풀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담음이 결국은 흐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부풀게 되는 거. 완전 터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에 머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풍이라 그래서 머리에 풍 기운이 있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오고 시작은 어지러움으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떨림이 있다.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떨리거나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 이런 공연 중풍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담이라 그래서 차가운 담이에요. 차가운 거. 예, 냉기가 몰려갖고 이 팔다리 쪽에 잘 이제 각기처럼 이렇게 굳은 것처럼 해서 잘 못 쓰게 되고 네네. 이 차가운 기운은 얼음에 그 겨울에 얼음 고드름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 너무 아프잖아요. 예, 안 그래도 차가운 데다가 얼음까지 그쵸. 들어가니까 그런 통증들이 있는 거. 네네. 그다음에 그 비위, 소화계통, 배가 너무 차고 그래서 비위에 냉기가 이 냉담 한담이 있을 때는 구역질이나 당연히 메스껍고 식욕이 하나도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가래를 뱉으면 가래가 맑은 가래가 나오는 거. 이거는 데우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습담 이거 유명한 습담인데 몸이 당연히 무겁고요. 습기가 찬 거니까 힘도 없고 노곤하고 밖에 이제 계속 피로하고 만성 피로 같이. 그리고 습담이 있으니까 내 몸에 이미 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습기가 있는 비 오는 날. 또는 우중충한 날에는 내 몸이 더 무거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습담이 있구나. 그리고 가래는 조금 더 맑은 가래가 아니라 흰색 가래가 나오고 이럴 때는 습담이니까 이것도 빨리 이거는 나중에 류마티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또는 무릎 관절염, 뭐 관절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반대로 열담. 열이 많은 거예요. 네, 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열로 진행이 됐거나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고 자꾸 매운 음식도요? 열이 너무 넘쳐난다 그럴 땐 담이 당연히 말라 뭉치겠죠. 말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뭉쳐져 있는 담이 결국은 머리와 얼굴 쪽에 화끈거림으로 가고 목이 막히고 명치 끝이 너무 답답하고 그다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가래는 당연히 노란색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열담으로 진단을 해서 처방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울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열담이 끈적끈적한 담이 심장하고 폐 사이에 몰려갖고 이게 오래돼서 가슴이 뭉치고 걸쭉해져갖고 이게 뱉기가 힘들고요. 가래를 뱉기가 힘들어요. 있는데 실제로 있는데 뱉기가 힘들고 너무 말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말라서 부석해져서 자꾸 이제 힘이 없어지고 빠지고요. 얼굴도 하얗게 되면서 당연히 목과 입이 마르고 그리고 기침이 자꾸 나오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담이라고 있는데 10번째가 이거는 감정 때문에 7가지 감정 때문에 내가 뭐 우라가 찼거나 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 슬픈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목구멍에 담이 막혀갖고 이 메시랄 같은 이게 목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핵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진 찍어도 나오지 않고 메시랄 같은 크기의 기뭉친 덩어리가 있어요. 삼켜도 삼키지도 않고 뭐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사진 찍어도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자꾸 답답하고 이제 억울함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병 같은 뭐 화병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도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뭐 돈 문제로 돈을 떼었거나 뭐 이런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이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식담이 있어요. 식담은 음식이 식담. 음식식이거든요.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혈까지 겹쳤을 때는 주머니 같은 혹이 위장에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위가 딱딱해지면서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를 만지게 되면 정말 딱딱해서 잘 이제 종아리 굳어 있는 것처럼 알통 굳어 있는 것처럼 쥐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음식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12번째는 주담이에요. 술인가요? 술이에요. 술 마신 것이 소화되지 않거나 또는 술 마신 뒤에 찬물을 많이 마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술 마신 뒤에 찬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안 그래도 술 마셔서 발열 이렇게 발산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찬물까지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 토하고 신물 토하고 음식 맛도 없다 그러면 술 때문에 생긴 근데 문제. 보통 술 드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얼음에 타갖고 막 얼음물까지 벌컥벌컥 드시던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훨씬 더 찬스가 많아지겠네요. 위가 따뜻하고 건강하면 자는 동안에 그거를 복구를 시키지만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제 속에서 더부룩하고 신물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막 토할 느낌이 난다 이러면 이미 손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경담이라 그래서 놀랐을 때 놀랐을 때 담이 뭉쳐서 흐르다가 딱 정체되잖아요. 굳어갖고
그게 이제 가슴이나 배에 이제 기의 덩어리 같은 게 생겨서 네. 발작이 되면 막 툭툭 튀는 게 느껴져요. 가슴이나 배에서 네, 퉁퉁퉁퉁 이런 북치는 듯한 느낌이 나고 나중에는 경련하거나 발작하기도 해서 이런 거는 쉽게 놀라는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13가지의 이제 뭐 담이나 음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진짜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다 증상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담을, 어떤 음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지금 13가지 얘기를 해 주셨지만 네네. 이게 우리 몸속에 염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염증도 그 중에 하나의 증상으로 보일 수 있죠. 네네. 염증도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 일단 기와 혈의 순환 촉진이 돼야겠죠. 기와 혈의 순환. 내가 만약에 피가 모자라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피가 어혈이 돼갖고 돌지 않을 때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기도 올리고 기가 올라가야 피도 따라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겠죠. 요거는 좀 음식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의사의 치료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시 음식 습관이 아닌 이런 걸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몸 안에 불필요한 이 습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습기하고 불필요한 진액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좀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처방은 당연히 한약 처방은 전문가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4가지 정도 그냥 차로 끓여 드시는 건데 차로 그게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과 있잖아요. 모과. 모과는 특히 가슴 쪽에 몰린 담음. 그래서 기침 증상이 나오고 이러는데 모과 차는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일반 기침 치료하는 것보다 모과는 더 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과가 성질도 따뜻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담음을 없애는데 그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뭐 기침하고 감기 걸렸다 그러면 한국에 모과가 되게 흔하잖아요. 모과차 꼭 끓여주셨던 것 같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만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창출이라 그래서 삽주 뿌리인데 창출. 창출은 이제 비위계통. 비위에 담음이 쌓여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때 이런 거는 창출 하나만 갖고도 큰 역할을 해요. 요거는 그냥 뭐 건재상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건재상이나 뭐 온라인 통해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창출은 뿌리니까 뿌리 썰어 놓은 거거든요. 뭐의 뿌리라고 하셨죠? 삽주나무 뿌리예요. 삽주나무. 이거 이름도 어렵네요. 삽주나무 뿌리.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려갖고 차로 드시게 되면 내 습기도 비습을 먼저 빼거든요. 그러면서 소화 기능, 비위의 소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강이죠. 생강인데 생강 말린 게 더 효과가 있어요. 말린 게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건재상에도 팔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생강을 껍질채로 썰어서 조금 말려놨다가 그걸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그냥 꾸덕꾸덕해지면은 요거는 특히 한담 아까 차가워서 생긴 문제 여자분들은 거의 한담이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 차로 뭐 꿀 같이 넣어도 되고요. 하고 그다음에 진짜 가래가 생기고 어딘가 돌지 않는 느낌이 나고 자꾸 어디 뭐 통증이 자꾸 지속된다. 실질적으로 가래도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귤 껍질이 최고예요. 진피차. 진피차요. 진피는 정말 기도 이렇게 잘 돌지 않는 기 자체를 이제 푸시해서 자꾸 밀어붙이는 그런 기가 잘 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래같이 끈적끈적한 거를 밀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진피도 너무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집에서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귤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에서 직접 말리셔가지고 끓여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셔도 돼요. 당연히 농약이 껍질이 많으니까 잘 닦으셔갖고 말려놓은 다음에 말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렇군요. 워낙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예전에 생강차가 참 좋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강 사다가 이렇게 점여가지고 꿀로
저녁마다 한 잔씩 마시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네. 말리질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말리지 그냥 않고.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네네. 말린 차는 더 효과가 있다. 담음에 더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13가지의 담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와,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약간 막막함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모가차라든지 창출 그리고 생강차 또 귤껍질로 만든 진피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냥 차를 잘 끓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예방 차원이고요. 정말 담이나 음으로 인해서 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은 요건 전문가 만나 뵙고 상담하셔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원장님 전화번호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고요. 전화번호는 213 지역입니다. 500-7447 213-500-7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되게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오늘 제이슨호 원장님과 동의보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